교수님과 모더레이터 김종규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5분의 가장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모시고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소셜 밸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확산시킬 수 있을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예상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초과되고 있어서 앞에 있는 시계가 원래 60분이었습니다만 지금 49분을 가르치고 있어서 중간중간 질문들에서 제가 좀 커트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기서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로 대답들은 한 2, 3분 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고, 너무 짧게 하셔서 시간이 남아서 저한테 많은 시간을 주시는 건 좀 좋지 않으니 한 3분 정도 내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지금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지금 소셜 밸류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을 각 조직에서 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재정부 이종욱 국장입니다. 저희 장기전략국에서는 국가 미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과시화에 대한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성미 부사장입니다. 저는 소비자와 또 디바이스 사업본부장 맡고 있고요. 제가 오늘 공유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제 직함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본부장, 영업본부장, 또 팀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웃기는 짬뽕이라는 그 기사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기사가 난 그 김정호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네이버 창업자 출신이고요. 지금은 베어베터라는 발달장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희형입니다. 저는 SK그룹에서 수펙스 추구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SV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수펙스 추구협의회도 어려운데 SV 이것도 참 제가 속해 있는 조직 명칭 외부에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소셜 밸류 위원회고요. 그 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희형입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되는 소셜 밸류가 좀 더 친숙하고 많은 분들에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태현 교수입니다. 저는 소셜 밸류 기반의 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에 관심이 많아서 그 관련된 연구와 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에게 먼저 좀 제가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 소셜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거대한 시대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인지 큰 빅 웨이브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는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김태현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성미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고 김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딱딱한 얘기를 좀 올라 제가 빨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그 인식, 그리고 이제 접근 방법에 대한 그 변화가 있지 않나, 질적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도 소개된 그 지속 발전 목표 유엔에서 제시한 그 7가지 어젠다가 있는데요. 그 어젠다 중에 16가지가 사회적 문제고 마지막 7번째가 협업, 파트너십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더 이상은 정부나 기관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 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비영리 섹터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풋 중심의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인풋 중심의 사고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임팩트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질적으로 변화가 있고요.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이제 사회적 문제 이러면은 이제 기부나 자선을 통해서 이제 이게 해결하는 방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질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경쟁 원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여러 이제 이론과 학계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기업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화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 정부, 기업 다 모두가 협업해서 같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어젠다가 지금 빅웨이브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웨이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당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성미 부사장님. 김태형 교수님, 사회적 그 가치가 선택이 아니고 이제 생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글로벌 IT에서 볼 때는요,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IoT,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기업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객으로서 신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저희의 생활, 또 저희의 업무, 모든 사회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회사에게 AI를 맡길 것인가, 데이터를 맡길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기업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 가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거라고 글로벌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 아이들 나이 세대에는 이 소셜 밸류나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런 기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준이 그게 하나의 유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호텔인데, 호텔 만약에 입구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만약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세웠을 때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양의 한 60, 70대 되시는 분의 반응과 한 20, 30대 되는 지금 청년 세대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저만 해도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정도지만, 20, 30대의 엄격한 기준을 가진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건 굉장한 범죄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을 10만 원을 과태료를 물립니다. 근데 만약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50만 원을 매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그러면 과태료를 많이 장애인 관련해서 하는 게 뭐냐면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민간 기업의 경우에 3.1%를 채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채우지 못한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물리는데 한 달에 1인당
120만 원 이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50대 초반인데 제 나이 때만 해도 회사가 꼭 그렇게 장애인을 완벽하게 다 고용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아예 가치관이나 어떤 사고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약간씩 초점들은 좀 다릅니다만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이나 이쪽에서도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김태형 교수님 말씀들은 일종의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소위 블루오션의 취득 전략과 같은 그런 말씀 취지였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정성미 부사장님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지 않는 한 고객들의 이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김종호 대표님도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가치 체계, 인식의 체계가 바뀌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말로 한다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 저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욱 국장님은 정부는 뭐 작년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왜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정부 입장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사회적 가치 앞서 여러 발표도 있었고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만, 사회적 가치의 기본 개념의 범위가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발표하는 기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적합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이 정의가 그나마 조금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는 사실은 국가가 생성된 기본 목적이라고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 인권이라든지 안전, 환경,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상생, 양질의 일자리, 참여, 공동체, 이런 것을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이제 근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제 공공부문 내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3대 전략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운영하는 기본 원칙인 인사, 조직, 예산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민간 부분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체들의 지속 가능 경영이라든지, 특히 민간의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 활동을 금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인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이나 홍보, 이런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시간 쓰셔도 되는데 그러셨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가치라는 건 헌법적 가치죠.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보장시켜 나가는 것이고요. 생각해 본다면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건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적 가치하고 구체적인 액션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가치 기본법 아니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각종 정책 체계 정비를 통해서 정부가 하나하나 그러한 간극들을 메워 나간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 것 같고요. 부디 아주 잘 해주셔서 국민들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거대한 시대적 조류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최신 국내의 많은 대기업들, SK가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소셜 밸류 시대에 갖춰야 될 비즈니스의 모델에 대해서 그 비전과 실행 전략들을 굉장히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우리 삼진어목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순한 대기업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사회적 문제를 풀고 나가는 걸 고유의 미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대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소셜 밸류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앞에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K 사례를 우리 저 SV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영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사회적 기업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베어베타는. 이 말을 하면 우리 저 김정호 대표님이 촌스럽다고 싫어하시는데요.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입니다. 발달장애인 300인을 고용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경영체로 만든다는 건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보고 꼭 세계 최대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주로 세계 최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너무 촌스러운 어법이라고 싫어하십니다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발달장애인 고용기업인 베어베터의 김정호 대표께서 되게 어떤 식의 앞으로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해 나가시는데 어떤 노하우들을 그동안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 SK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SK에서 소셜 밸류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거 과정과 현재 모습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SK 그룹에서는 창립 초기부터 우리 많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 김종걸 교수님, SK 하면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뭐 생각나는 모습, 우리 일반인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원래 사회자는 이렇게 질문 안 받습니다. 뭐 형식을 약간 뭐 변형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이었던가요? 2006년이었던가요? SK가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관에다 집어넣다라고 하는 건 그건 획기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뭐 그것도 맞는 내용이시긴 한데요. 네.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기대했던 것은 SK 하면 장학 퀴즈가 생각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역사와 전통 속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여쭤보면은 고등교육재단이 생각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꽤 많은 인재 육성이라는 것이 SK의 오래된 그 사회가치 어떤 사업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뿐만 아니고 기부도 물론 많이 했겠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죠. 뭐 일부는 특별한 SK만의 프로그램일 것이고 일부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경부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된 것이 우리가 직접 사회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사회 문제 해결에 특장점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잘 육성하고 지원해드리고 그들을 위한 생태계를 잘 만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를 올리는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2010년경부터 해온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카이스트와 같이 하는 MBA 과정,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MBA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SK그룹이 만든 사회적 기업인 행복 나래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고요. 유통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주류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펀드도 2호 펀드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곧 3호 펀드도 만들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한 펀드를 만들어서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좀 더 육성해주는 서포트하는 그러한 자금 측면에서의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러한 쪽에서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을 위한 혹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다 내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또 다른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저희들한테는 어려운 숙제이고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완성된 모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ongoing 중인 어떤 그러한 과제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금을 가지고 외부를 뭐 여러 가지 기부도 하고 혹은 지원하는 그런 것이 전부이냐? 우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의 전부가 그것만이냐라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우리의 사업 안에서도 기업의 활동은 매출이 있고 거기에 투자가 빠지면 이익이 남는 것이 기업의 기본 공식일 텐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들은 투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일 거고요. 실제로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부합하면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의 기회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견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최근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의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풀어야 되는 숙제이고 글쎄요 시사점이라고 본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작은 성공부터 큰 성공의 사례를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성공의 사례가 아마 좀 더 확산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효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저는 삼성 인사팀으로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채용을 하는데 어떤 고대 그 이과 쪽 친구인데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했어요. 이제 졸업 예정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졸업을 못하게 됐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을 하나 1학점이 모자라 가지고 140학점을 못 채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사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왜 드렸냐면 제가 여기에 오늘 온 이유 중에 하나가 SK그룹의 회장님이야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임원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장애인 고용을 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러 온 건데 아까 학점 얘기를 왜 드렸냐면 SK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가장 이쪽에서는 앞서 나가는 학점으로 따지면은 아마 4점 몇은 되는 그런 그룹인데 전공 필수 과목이 하나 학점을 못 따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어떤 그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저만 해도 저희나 저희 뭐 부모님 나이만 해도 회사가 상위 군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몰상식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의무를 갖다가 수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얘기를 갖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신문에서 봤는데 회장님께서 각 관계사 사장님들께 이제부터 우리는 금년 말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달성한다. 무조건 시행해라. 3.1%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이런 그 기사가 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가 다녔던 삼성 SDS라는 회사 또 제가 창업했던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미 10년 전에 다 달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무를 기본적인 거가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은 상당히 의아해합니다.
SK 같이 이쪽 분야에 가장 선도적인 그룹이 어떻게 가장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 예를 들어서 여성을 고용하지 않고 노인을 고용하지 않고 탈북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회사한테 과태료를 때리지는 않거든요. 마치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을 때 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좀 굉장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는 예를 들어서 회장님 그 따님께서 결혼하실 때 저희 회사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객들에게 드리는 그 하객 선물을 이런 의미가 있는 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저쪽 그에 마련되어 있는 그 중증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 세트를 만들어서 SK 윤정 씨한테 그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 때만 해도 결혼할 때 과연 제 와이프가 내가 결혼할 때 이런 의미 있는 하객 선물을 갖다가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왔고요. 오늘 약간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정호 대표님은 제가 베어 베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베어 베타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베어 베타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300인 정도의 중증 쇠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소위 직무, 업무들을 다 과학적으로 다시 세분화시키고 또 그들과 관련된 각종의 상담을 내부화시켜서 이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련되기도 했습니다. 저 베어베타라는 이름도 세련됐고요.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베어베타의 유래가 곰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아까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련돼 있는 제가 보면 사회적 기업계에 저희가 좀 같이 바라보고 배워야 될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형희 위원장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SK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최근의 변화라고 한다면 스스로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고 여태까지 돈을 줘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원들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 대표적인 게 SK 주유소와 관련된 공유죠. 또 하나는 자신들의 소위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그 과정마다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친환경의 생산 과정을 만들어 나갈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기업들에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저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과정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되게 어떤 식으로 지금 사회적 가치에 접근하고 계신지 우리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 외국 기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같이 해야 된다. 첫 번째가 그 얘기인데 사실 이제 사회적 문제를 이해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또 사실은 어떤 기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기업 혼자서는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보시면은 다양한 비영리 단체, 또 지역 주민들, 정부, 교육 다 같이 아우러서 이런 거를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회사기 때문에 기아라든지 뭐 난민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들면은 지금 난민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난민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육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교육을 뭐 제대로 된 여건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니까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유니세프하고 또 캠브리지 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힘을 합쳐서 러닝 패스포트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여건이 없더라도 이게 있다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 혼자서 뭐 또 정부 혼자서 비영리 단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시티은행이랑 이제 디지털 학교의 그런 교육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선두가 돼서 이미 한 3년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다 같이 가야 되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가 내 업무랑은 좀 다른 거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 가치를 연구하는 부서에서 한다. 뭐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게 기업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아예 기업 문화이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조직과 모든 회사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존재 가치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성, 남성, 국적 모든 게 다 포용이 되죠. 그래서 기업 문화에 굉장히 이제 가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근한 예는 올해부터 저희는 이제 다양성과 포용성이 저희 그 핵심 업무예요. 그래서 전 직원들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10가지의 다양성에 대한 10가지의 포용성에 대한 어떤 행동 규칙을 좀 만들어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팀원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나? 내가 이 팀원과 반대인데 내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술자인데 여기 뭐 젊은 친구가 얘기하는 거 내가 이 친구가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지 않나? 제가 또 팀장으로서 모든 직원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나? 아니면 여기 갔더니 임원들만 얘기를 하시고 팀원분들은 그냥 실행만 하시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10가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평가에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원분들과 이 10가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게 부족한지, 또 회사로서는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또 뭐 세계 최초의 뭐 5G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너무너무 잘하시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정말 평등한 어떤 혁신, 그래서 여기 혁신 이런 부분들도 정말 장애인도 쓸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취직을 하셔서 또 일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맡고 있는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우수한 혁신은 그 팔이 없거나 손이 없는 그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기형이나 사고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팔뚝을 눌러가지고 쓸 수 있는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가장 하이라이트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모든 혁신에 뭐 예를 들면 난독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또 파킨슨 병으로 이제 글을 못 쓴다거나 뭐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또 VR이나 홀로렌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용도가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 장애인을 대신해서 뭘 봐줄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게 어떤 부서의 일이구나, 내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여기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몸이 좀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15분 남았는데 좀 까칠한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그 소셜 밸류의 시대라는 건 시대적 큰 흐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장밋빛만은 아니죠.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각자가 속한 조직들 내에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그동안 좀 혼내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얘기 못했던 사례가 있으면 오늘 공식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숙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김태형 교수님 좀 쉬셨잖아요. 거기서부터 하실까요? 예. 예, 제가 좀 오래 쉬었습니다. 예.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다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왜 파트너십이 중요하냐면 결국은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기본 구조를 만드는 일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협업을 하려면은 각 분야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비영리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기관에서 더 많은 전문성,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야 협업을 또 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략도 바꾸고 또 조직도 좀 바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도 좀 내면서 사회적 가치도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회적 가치를 내려고 보다 보면 이제 수혜자가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기업이 가져가는데 그 물건을 사는 고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잇는 고객 가치. 그럼 고객한테 뭘 줄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고객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그거에 맞춰서 기업의 전략 방향이 결정이 돼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SK에서도 이제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조직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는 이윤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얹게 되면은 변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전문성과 어떤 그런 그 다른 부분들이 같이 맞춰져 돌아가야만 좀 더 지속 가능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사회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 우리 김정걸 교수님 처음 뵀을 때 김정걸 교수님이 저한테 사회공헌위원장인 줄 알았는데 SV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쎄요, 그 말이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꽤 많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연초에 분명히 사회공헌위원회로 출발했는데 소셜밸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사회공헌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 가치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뭔가 그것이 우리의 활동의 전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한 부분 집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하고 싶은 일 전체를 조금 더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취지로 사회적 가치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소셜밸류위원회. 글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라기보다도 약간의 오해 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이해가 덜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부 활동이 아니라 이 뭔가 사회의 발전과 어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은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 근데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이해를 더 보편적으로 하는 것도 되겠죠. 그것은 곧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같이 발전하는 모습 뭐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이 그 속에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적 발전이 내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사실은 말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걸린 시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이런 사회 공헌이나 소셜 밸류란 말은 제가 사실은 SK에서 처음 들어서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에 실행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저도 회사에서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집요하고 치열한 인력이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잘 투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건성으로 일하는 스타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을 잘 모르고 그거 그렇지 않다. 그거 뭐 부담된다. 나 책임지기 싫다. 이제 이런 형태로 자꾸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저는 그때는 이제 월급쟁이였을 텐데 직장인을 할 때 어떤 이런 부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본사 인사팀에 있으면서 이런 데를 간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내가 이게 커리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확신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이쪽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어떤 제도나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사실을 잘 모르고서 보고를 갖다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너 왜 장애인 채용 못했어 그러면 열심히 뽑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던데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인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거를 갖다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는 이제 본사랑 각 칸츄리별로 나라별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봤어요. 어떤 게 정말 좀 제일 힘드냐 했을 때 담당이 굉장히 많이 바뀌신대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라든지 뭐 기껏 이제 막 몇 개월 막 얘기해놓고 이제 뭐 이제 타이밍이 되면은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래서 영속성이 아직은 좀 많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뭐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셨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이게 서로 잘하는 거를 이제 같이 맞춰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현업에서는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많은 조직들이 또 원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담당자가 또 자주 바뀌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정부 부문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는데 걸림돌로 저희가 이제 경제부처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 경제부처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추진한다는 게 어떤 경제 성장이나 기업의 성장에 어떤 배치되는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이제 인식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민소득 2만에서 3만 불 넘어가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만 불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리고 성장의 혜택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성장뿐만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진하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사회적 가치를 이제 공공이 실행하는 데는 SK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계량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공무원들 하는 업무가 대부분 공공성인 업무고 사회적 가치와 직접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실제 사회적 가치가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다양한 그런 우수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서 공무원들이 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적극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지표 개발이라든지 개량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과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적 가치가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그 기본 인식과 공무원들의 조직 문화 이런 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그 가치 판단에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라든지 입사, 승진 이런데 지금 경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작업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고 정부가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숙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좀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실 이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행사나 축제 이런 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지막 코멘트들을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딱 3분 57초 남았습니다. 제가 3분 쓰겠습니다. 한 40초 쓰실 분 있으시면 누구? 앞서 이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저희도 이제 화답하는 의미로 7월 달에 정부 주최로 대전에서 이제 사회적 이제 박람회를 합니다. 그 박람회도 이번 행사와 같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느꼈던 바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들 속에서요, 우리 김태형 교수님 전문성이라는 단어 굉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호 대표께서 우수하고 집요하고 치열한 인적 자원이 안 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부족함 중에 하나죠. 또 우리 이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사회공헌에서 소셜 밸류로 이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공헌하면 어딘가 자신이 주체가 아니고 소위 도움받는 사람과 도움 주는 사람의 구분이 있습니다만 소셜 밸류를 같이 쉐어하자는 얘기는 스스로도 변하고 자신도 변하고 공동체 전체도 같이 변해서 한꺼번에 무엇인가 미래로 향하자라고 하는 개념들이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정욱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들 속에서 가져왔던 굉장히 그 말씀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둘을 구분시켜서 생각하는 사고 체계 자체가 잘못된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게 경제적 가치이겠죠. 사회적 가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적 니즈가 점점 많아지면 그것이 다 시장 속에서 무엇인가의 상품으로 나타나게 되겠으니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경제적 가치로 다시 환원되게 마련입니다. 다시 시간에 타임렉이 좀 있기 마련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선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것을 구분시켜서 생각하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구분시켜 생각하는 문화가 대한민국 속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은 너무 구분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와 함께 동참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생각돼 나가는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 나가는 과정들은 일종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것들은요.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건 사회적 가치 시대적인 거대한 조류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바로 이 시대 변화를 먼저 선취하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민간이든 정부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성장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자 일종의 자기 실현 전략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우리 김종호 대표님의 말 속에서 느꼈던 건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자부심입니다. 제가 경제학자입니다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만 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공리주의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이란 공적인 삶들을 내면화시켜서 실행했을 때 행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도덕 선생님 같은 이야기지만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만약에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 양쪽 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양쪽 다 해본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 미리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다들 웃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자부심들을 느껴나가는 과정들이 저희들이 같이 쉐어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저희들의 도덕 체계,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소위 그 성장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혁신 모델도 생각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이런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까 차인표 씨가 얘기했던 동역자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같은 시선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움직여 나가는 동역자라는 것이죠. 차인표 씨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부인께서 처음에 동역자였고 그 과정들 속에서 같이 입양을 하고 있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서 무엇인가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역자를 만드는 저희들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과정들을 만들어 주신 우리 SK 최태원 회장님도 스스로 동역자임을 자처하시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끝까지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동역자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즐거움, 옳은 일을 해나가는 즐거움을 내면화시키고 그다음에 서로들 갖고 있는 자원과 지혜를 서로 쉐어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사회적 가치의 임팩트가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소셜 밸류 커넥트 2019 오프닝 플래너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